오늘은 논문 작성법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석박사 과정들이 처음에 입학하고 뭐 한 학기 지날 때까지 논문이 되게 막막하고 일반적인 작성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통계방법론 수업 듣고 계시죠? 그 통계방법론 작성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논문 작성법 수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일반적인 논문 작성 개요 설명드리고요.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련된 중요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을 쓰려면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거 주제에 대해서 평소에 지속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도교수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받아보시고 지도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각종 자료와 주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논문을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읽고 과제로 받은 논문뿐만 아니라 과제 뒤에 이제 참고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밝혀져 있으니까 그 참고 문헌들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 최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양질의 좋은 논문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창조적 모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논문이 써져 있기 때문에 아주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새로운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융합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창조적인 모방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논문에 관련된 윤리적인 내용들은 잘 지키고 엄수할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논문 찾는 곳, 그러니까 논문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봤을 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해갖고 학술 논문 이 아티클 코너에 보시면은 원하는 논문을 키워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말고 또 이제 한국학술정보라는 사이트 여기 주소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 한국학술 색인 인용지수 여기에 들어가면은 각 연구자별로 주제별로 논문이 연도별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가장 최신 논문들이 여기 가장 빨리 올라와요. 근데 이제 원문을 공개하는 게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만 있고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거는 한국학술정보 사이트에서 접속해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관련 학회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구글링 할 때 구글에서 스칼라라고 해가지고 학위 논문만 전문적으로 검색을 또 해갖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논문을 찾아보고 뒷부분에 제가 홈페이지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논문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통계를 쓰지 않는 정성적인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 통계적 기법을 쓰는 정량적 연구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적인 연구 기법에는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사례 연구, 뭐 기업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 연구가 정성적 연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델파이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문헌 연구 자체로만 연구 동향이라든지 어떤 시사점을 찾아내는 문헌 연구 기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정성적 연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량적 연구 기법은 주로 우리가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회귀 분석 방법. 이거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데 쓰는 방법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쓰는 분석 방법론이 분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단별, 그러니까 두 집단이냐, 세 집단이냐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통계 샘플링
샘플링을 하는데 우리가 대규모 샘플링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샘플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우선순위 분석 방법인 AHP 기법이라든지 Partial Least Square라고 해갖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통계 기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죠. 한 32개 정도 미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타 뭐 분석 방법으로는 뭐 IPA 분석 방법이라고 해갖고 중요도 만족도 분석하는 방법,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방법, 그 다음에 R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4차 산업 시대에 뭐 이런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주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방법론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인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들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그 통계 샘플을 집단을 이제 선정을 해야겠죠. 무작정 큰 샘플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비용과 시간에 맞춰 갖고 정확한 집단을 샘플링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헌 연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연구 모형이라고 해갖고 연구 모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중요하게 어떤 변수를 쓸 것인지,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새로운 그 통계 분석 방법들을 적용해 갖고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통계 연구 방법론이 어떤 게 있는지, 통계 패키지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이 연구 모형을 갖다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 기법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증 분석,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 패키지로 SPSS 통계 패키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 뭐 어려우면은 우리가 엑셀로도 기본적인 통계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통계하기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면은 빈도 분석, 그러니까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빈도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요인들, 그 설문 문항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신뢰성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 분석이라고 해갖고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많은 변수들을 그룹핑을 해갖고 이게 요인이 실제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분석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인 변수 간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지 상관관계 지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우리가 이제 그 연구 방법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 통계 분석, 그러니까 빈도 분석, 신뢰성 분석,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기초 통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초 통계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실시해 가지고 이 결과값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가설이 검증돼 갖고 기각됐는지 채택됐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갖고 기존 연구와 같은 점, 다른 점,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사점을 도출하면 우리가 실증 통계 분석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이제 논문 작성의 개요와 방법론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논문 작성 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논문을 작성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봉착할 텐데, 일단은 그 관심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 관련 자료 및 논문을 지속적으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읽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주로 이제 학위 논문,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 논문을 찾아서 읽는 것보다는 학술지 논문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은 석박사 학위 논문은 분량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논문의 수준이나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량적인 측면이라든지 논문의 수준 측면에서는 학술지 논문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석박사학위 논문도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씩 되는 거를 읽고 요약하고 참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콤팩트하게 학술지의 핵심만 나와 있는 2, 30페이지짜리 논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창조적 모방이라고 해갖고 하늘에서 우리가 새로운 논문, 혁신적인 논문 뭐 이런 논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키 아티클, 중요한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예를 들어갖고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을 합쳐서 새로운 C라는 융합된 뭐 주제로 논문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료들을 좀 많이 받으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서 읽고 고민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지도 교수님한테 그뭐 각종 자료 이런 것들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공부도 하고 숙제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통계 여러분들 방법론 수업 배우잖아요. 수업 시간에 직접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 통계 분석 방법론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아서 누구나 다 처음에는 어렵고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면은 일정한 패턴이라든지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문을 자주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법론에 관련돼서도 요즘은 유튜브가 이렇게 잘 발달이 돼 있고 동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러 하는 방법론, 그 다음에 각종 통계 사이트 상담해 주는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련 유튜브라든지 사이트를 잘 찾아가지고 많이 볼 필요가 있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노경섭 교수님이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잘 열심히 하는 동기들, 그러니까 막 놀려고 하는 동기 말고요. 이런 동기들하고 좀 잦은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갖고 스터디도 하고 뭐 실력 향상도 하고 각종 동기부여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특정 학교들은 이게 논문 작성법에 관한 책이 있어요. 얇게 단행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해갖고 일반적으로 논문 작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뭐 주제 발굴, 방법론 적용, 윤리적인 것들, 뭐 표절하지 않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이 논문 작성법 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미래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다가 시대에 포스트 뭐 코로나 뭐 팬데믹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블랙스완에다가 뭐 종잡을 수 없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꾸준히 학습하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노후가 이제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80대도 정정해요. 나이가 80대도.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배워놓은 걸 갖고 계속 공부하고 지식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를 어디서 찾느냐 했을 때 부경대학교 도서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앞에 학술 논문이라고 해갖고 이 아티클 여기서 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그리고 발행 연도 최근 거 뭔가 최근 거라고 하면 최근 5년 정도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주제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KCI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해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논문 검색을 누르면은
내가 이제 키워드라든지 논문 전체 이렇게 해갖고 집어넣으면은 논문들이 쫙 나오고요. 원문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원문을 보여주는 그런 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제목들은 최신 게 많이 나오는데 원문을 다운로드 못 받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키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원하는 이제 논문의 주제라든지 최신 논문들 쭉 찾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못 찾으면은 해당 학술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원문을 로그인 하면은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증 분석을 위한 그 설문지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석사학위 논문의 그 설문지 양식 포맷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양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지 만들 때 새롭게 처음부터 다 이거 표 그리고 뭐 내용 넣고 하는데, 기존에 잘 돼 있는 거를 활용을 해갖고 내용 지우고 편집하시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회귀 분석 설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설문 의뢰를 받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술 선정 전문가 조사 그 설문지를 했어요. 이건 AHP 기법을 사용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포맷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포맷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중에 그 SPS라든지 에이모스를 무료 동영상 강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경섭 SPSS 이렇게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설과 유의 수준, 그다음 척도, 뭐 자료 수집, 표본 설정 해갖고 쭉 여기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려워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계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잘 활용해 갖고 논문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